안녕하세요. 그턱이 알고 싶다의 도치입니다. 오늘은 안면윤곽 수술 중에서 사각턱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턱 수술은 요즘은 V라인 수술, 돌려깎기 등등 다른 이름으로도 많이 불리는데 궁극적으로 볼 때는 이제 아래 턱선 중에서도 이제 귀 밑부위에서부터 볼 아래쪽을 거쳐서 턱 끝까지의 아래 턱선을 더 갸름해 보이게 하는 그런 수술을 이야기하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생각을 할 때 사각턱은 이렇게 깎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 뼈는 제가 수술한 환자분의 뼈인데요. 이 뼈를 보시면 바깥쪽 라인이 원래의 턱선이고 안쪽 라인은 새로 형성된 턱선을 의미하죠. 새로 형성된 턱선은 뒤쪽에서부터 앞쪽까지 부드러운 곡선으로 연결이 되면서 뒤에 앞에 끝부분도 이제 가늘어지면서 끝나야지 전체적으로 턱이 갸름하게 그리고 이차각 없이 부드럽게 절단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신경은 손상되지 않게 해야죠. 그러면은 왜 이렇게 절단하는 것이 좋은지 그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처음 사각턱 수술이 처음 개발된 초기에는 두드러진 부위만 절제를 해내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게 점차 앞쪽까지 길게 연장이 되었고요. 그렇게 해야지 좀 더 자연스럽고 갸름한 턱선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현재는 전체 턱선을 새로 형성해주는 방식으로 수술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전문 용어로 이제 앵글 리덕션 서저리, 즉 하악 우각부 절제술이라고 하던 것을 요즘은 본 컨투어링 서저리 혹은 페이셜 컨투어링 서저리라고 해서 턱선 전체를 새로 만들어준다는 용어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단하는 방식도 직선으로 원래 절단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절단을 하면 새롭게 이제 각진 부분이 형성이 되죠. 이거를 이제 2차 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턱선이 좀 부자연스럽고 얼굴을 만질 때도 뼈가 두드러져서 만져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절단을 해가지고 최대한 각지지 않게 해보려는 그런 시도들도 있었는데 요즘은 한 번에 부드러운 곡선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되도록 긴 곡선으로 절단하는 것이 가장 선호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긴 곡선 방식으로 절제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고요. 그래야 턱선이 갸름하면서도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형성이 되죠. 근데 이제 이 과정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잘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많이 해보지 않은 의사는 이제 기구를 접근하는 것에서부터 기술적인 어려움을 겪으시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제 큰 무리 없이 한 번에 잘 뼈가 절단이 되고 진행이 되면 수술 시간은 저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안에 끝날 정도로 그렇게 오래 걸리는 수술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수술은 빨리 끝내는 것보다는 중요한 게 이제 안전하고 차분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제 사각턱 수술은 난이도가 이제 꽤 높은 수술이고, 경험이 좀 적은 의사 선생님들은 턱을 깎다가 이제 과대출혈을 일으키거나 아니면은 신경을 좀 손상시키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각턱은 이제 옆면 사각턱과 정면 사각턱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긴 곡선으로 뼈를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면 옆면 사각턱이 갸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정면 사각턱은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면으로 볼 때에도 갸름하게 보이게 하려면 긴 곡선 절제술과 함께 얼굴 좌우 양측에서 외측으로도 이제 두꺼운 부분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외측 피질골 절제술, 즉 라테랄 콜티섹토미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두 가지 과정을 모두 시행을 해야지 정면과 측면에서 바라볼 때 모두 갸름한 턱선을 형성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사각턱 수술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는 턱을 깎으려고 이제 병원에 가실 때 참고하실 사항을 한 2가지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턱을 갸름하게 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시면 되도록 본인이 얼마나 갸름해지고 싶은지를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가시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뼈를 제거하는 양을 어느 정도 이제 정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안면윤곽 수술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만족을 위해서 하는 수술이고 턱이 좀 네모나다고 해도 이제 잘 지내는 분들도 많고 갸름한데도 더 갸름해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만족하는 정도가 다르죠. 그래서 이제 본인의 취향이 어떠한지를 좀 미리 결정해서 이제 가시는 게 좋겠고요. 다만 이제 처음부터 너무 과도하게 이제 뼈를 제거하려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제 뼈를 너무 많이 제거해서 비정상적으로 갸름해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살이나 근육이 처지는 부작용이 심해지거나
신경이나 혈관이 다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각턱 수술과 함께 다른 안면윤곽 수술도 같이 고려를 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사각턱이 있다고 해서 사각턱만 제거하는 것보다는 보통 턱구 수술을 동반을 해서 시행해야지 이제 보다 자연스러운 턱선을 형성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용이 좀 들더라도 같이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본인의 얼굴이 만약에 광대가 좀 같이 큰 편이라면은 광대도 같이 축소해주면서 사각턱 수술을 해야지 좀 더 균형적인 그런 얼굴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사각턱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사각턱 수술도 제대로 알아보면 고민할 부분이 정말 많은 수술입니다. 수술은 항상 다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결정하시기 전에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제 블로그, 인스타그램에 문의를 주셔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 도치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한 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